안녕하세요. 사진클리닉 곽은섭입니다. 사진은 카메라를 통해 빛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필름이든 디지털이든 이 과정은 같습니다. 그래서 빛을 준다는 표현이 바로 사진을 찍는다와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그 빛을 얼마나 많이 주느냐의 문제가 바로 사진의 밝기와 색깔까지도 규정하는 것입니다. 빛은 이렇게 중요한 문제라서 사진의 역사 초기부터 골머리를 앓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빛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빛의 양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더도 덜도 없이 딱 두 가지, 셔터와 조리개입니다. 셔터가 오랫동안 열려있다가 닫히면 빛의 양이 많아지고 짧게 열려있다가 닫히면 빛의 양이 적어집니다. 조리개는 셔터와 더불어 빛을 받아들이는 통로인데 열렸다가 닫히는 것이 아니라 커졌다가 작아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폰을 포함한 많은 카메라들은 P-모드 혹은 오토모드라는 기능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P-모드는 프로그램 모드라는 뜻이며 셔터 속도와 조리개를 조절해서 빛의 총량을 결정하는 방식을 프로그램화시킨 것입니다. 역광이나 복잡한 노출의 차이를 보이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P-모드가 제공하는 노출의 값, 즉 빛의 양은 대단히 정확하고 정직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P-모드로 찍었는데 생각과 다른 결과물이 나온 경우 그 원인과 대처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정 노출이란 무엇인가 알아볼까요? 하늘의 색깔이 파랗게 잘 나왔습니다. 시계탑이 있는 건물도 제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과 사람의 동상은 어둡게 나왔죠. 또 다른 사진을 볼까요? 말과 사람의 동상은 밝게 나왔기 때문에 표정, 즉 디테일을 잘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시계탑의 건물은 빛이 많은 상태, 즉 노출 과다 상태입니다. 이 두 사진을 놓고 우리는 적정 노출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선택에 따라 하늘을 살리고 싶다면 왼쪽 사진의 노출이 적정한 것이고 동상의 디테일을 보고 싶다면 오른쪽 사진이 더 적정 노출에 가까운 셈입니다. 좀 다른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하늘, 건물, 동상의 빛을 모두 적당하게 살리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플래시를 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너무 멀리 있는 물체는 플래시를 쓸 수 없습니다. 시간대가 바뀌어 빛이 들어오는 방향이 달라지면, 그러니까 순광이 되었을 때는 하늘, 건물, 동상에 모두 고르게 빛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엔 순광입니다. 찍는 사람이 태양을 등지고 찍었습니다. 빛이 직접 들어가니 검게 나오는 일이 상대적으로 덜 생깁니다. 이 세 장 중에서 가장 적절하게 빛이 떨어진 것은 어느 사진일까요? 역시 사람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왼쪽은 적정 노출 상태이며 가운데는 한 스텝 부족시킨 상태, 오른쪽은 한 스텝 과다시킨 상태입니다. 역광, 즉 태양을 바라보고 찍었기 때문에 노출의 차이가 생겼고, 이럴 때 P-모드가 뭘 기준으로 노출을 제공했는지에 따라 어둡고 밝은 정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카메라 노출계가 노출 값을 재는 기준은 중간톤의 회색이다. 말 그대로입니다. 노출값, 즉 빛의 양을 결정하는 것은 카메라에 들어있는 노출계입니다. 이때 기준으로 삼는 색이 회색인데 그 중에서도 중간톤의 회색입니다. 이 중간톤의 회색보다 더 희거나 더 검은 대상은 정확하게 찍지 못합니다. 정확한 빛의 양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쉽게 말해 카메라 앞에 흰색을 놓고 찍으면 카메라는 회색의 기준으로 다가서기 위해 흰색을 더 검게 만들어버립니다. 반대로 카메라 앞에 검은색을 놓고 찍으면 카메라는 회색의 기준으로 다가서기 위해 검은색을 더 희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사진은 분홍색 카네이션을 흰색 벽 앞에 놓고 찍었습니다. 노출은 자동으로 설정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의 노출계는 흰색 벽을 보자 더 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카네이션도 실제보다 어둡게 나왔죠. 이 사진은 한 스텝 밝게 찍었습니다. 여전히 실제 색깔보다 어둡군요. 이번에는 두 스텝 밝게 찍었더니 실제의 밝기와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노출 보정의 방법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마저 볼까요?
이번에는 검은색 배경 앞에 놓고 찍었습니다. 노출은 자동이었으니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 노출계는 검은 배경을 보자 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꽃도 같이 노출이 과다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한 스텝 어둡게 찍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스텝 어둡게 찍었습니다. 거의 실제와 비슷한 검정색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노출을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출 보정 버튼을 활용하라. 흰색이나 검정색 때문에 적정 노출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을 개선시키는 방법은 몇 가지 있습니다. 매뉴얼 모드로 찍을 줄 아시는 분들에겐 아주 쉬운 일이니 그 이야기는 빼겠습니다. 자동 노출 모드, 그러니까 프로그램 모드나 셔터 우선 모드, 조리개 우선 모드에서 이렇게 생긴 노출 보정 버튼을 찾아서 누르고 다이얼을 돌립니다. 카메라에 등장한 모든 버튼에서 플러스는 빛이 많아진다는 뜻이고 마이너스는 빛이 적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진을 찍어 보다가 눈으로 보기보다 어둡게 찍히는 상황을 만나면 플러스 쪽으로 다이얼을 돌려서 빛을 많이 주고, 반대로 사진을 찍었는데 눈으로 본 것보다 더 밝게 나오면 빛이 많은 상태이므로 마이너스 쪽으로 다이얼을 돌려주면 됩니다. 얼마나 돌려야 하는지는 상황마다 다르니 현장에서 각각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부터 차례로 적정, 한 스텝 부족, 한 스텝 과다로 찍은 사진입니다. 한 스텝 부족 상태인 가운데 사진의 빛이 가장 적정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역광에서도 노출 보정이 필요할 수 있다. 태양과 마주보는 방향에서 찍는 것을 역광이라고 합니다. 측광 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역광으로 찍다 보면 인물이 어둡게 나올 경우가 많습니다. 역시 이때도 노출 보정 버튼을 사용합니다. 자동으로 놓고 찍었더니 얼굴이 검어졌습니다. 노출 보정 버튼을 누르고 다이얼을 플러스 쪽으로 돌려 빛의 양을 늘렸습니다. 얼굴이 밝게 나왔죠. 세 번째, 흐린 날은 어둡게 찍어줘야 한다. 흐린 날에 자동 노출로 사진을 찍어보면 더 환하게 찍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카메라가 설정한 적정 노출의 기준보다 더 어두우니 노출값을 많이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처음부터 노출 보정 버튼을 마이너스 쪽으로, 그러니까 더 어둡게 찍어주면 실제의 상황처럼 찍을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측광 그리고 적정 노출과 관련해 클리닉을 받고 싶으신 분은 사진마을 사진클리닉에 올려주십시오. 사진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